시알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책임감 있게 글쓰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글을 쓸 때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이유는 글쓰기가 독자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로 설명문이 되겠고요. 설명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설득적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게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깨우치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따라서 설명문임에도 설득이 들어있다는 거 체크해 둬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설명이기 때문에 예시가 많이 나오죠. 자,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바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서가 수행평가 숙제를 하다가 진로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시간이 쫓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죠. 그래서 검색해서 많은 자료가 뜨자 놀라면서 어느 하나를 베껴도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카피해서 제출하는 이런 사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유혹을 당연히 내가 학생이었다면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유혹을 느꼈을 때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카피해서 내가 베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글쓰기 윤리를 깬 거죠. 남의 것을 자기 것이냐. 자, 문제가 되고 있겠습니다. 자,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한 이유는 글쓰기 윤리의식이 부족했다. 자, 그럼 글쓰기 윤리가 뭐냐? 이 개념을 정해주고 있네요.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인데,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 글 쓸 때 지킬 필요가 있는 규범을 의미한다. 자, 글쓰기 윤리는 개인 차원과 그 다음에 사회 차원이 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먼저 개인 차원의 쓰기 윤리, 개인 차원의 쓰기 윤리는 무엇이냐? 자, 예컨대 거짓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경험과 생각인데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고 자, 거짓으로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이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찐 경험, 가짜가 아니라 그런 도리를 가리킨다고 개인 차원의 윤리 개념 역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볼게요.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자, 꾸미거나 과장해서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자, 왜 이런 개인 차원의 쓰기를 위반하는가? 자, 꾸미거나 과장해서 더 큰 감동을 많은 이목을 끌고 싶은 거죠.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 그죠?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자, 정리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상상한 걸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별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OX 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기 바랍니다. 듣거나 상상한 이야기, 듣거나 상상한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은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그럼 과연 이 문장이 O일까요? X일까요? 이게 만약에 내용일치 비일치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여기 왼쪽에 관련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한 이야기를, 자, 듣거나 상상한 이야기를 듣거나 상상한 이야기로 밝히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은 그래서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상상한 거나 듣고 쓸 수 있죠. 내가 이건 들은 거야, 이건 상상한 거야 라고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윤리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거. 자, 위반한 것은 아니죠. X입니다. 자, 다만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겪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진실하지 못한 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그죠? 문제 첫 번째, 글쓴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고통을 준다. 그죠?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자,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소문, 추측성 기사, 악성 댓글들은 개인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해가 쭉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 이렇게 쓰기 윤리를 위반했을 때 추측성 기사를 내거나 소문을 막 확인하지 않고 퍼뜨리거나 악성 댓글을 달았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개인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되겠네요. 이런 차원에서 책임감이 있는 글쓰기 태도가 필요하다. 당근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것도 실험 결과의 조작.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가 나왔죠. 여긴 두 번째 얘네요. 그 다음에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작과 왜곡을 통한 논문 보고서의 작성. 이것도 역시 개인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쉬운 거니까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도 없네요. 자, 다음으로 사회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이냐. 사회적 차원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물론 개인 차원의 쓰기 윤리가 다른 에게 피해를 미칠 수도 있지만 사회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의 창작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베꼈어. 혹은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때에도 출처를 밝혀. 자,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사회 차원의 쓰기 윤리이죠. 자, 근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의 창작 의욕이 떨어지겠죠. 내가 쓴 건데 남이 내 거를 갖다가 자기 것인 것처럼 막 행세하고 다닌다면 상처받겠죠. 창작의 의욕이 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자가 창작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당연히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미국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명작인 무기여 자리거라라는 결말을 여기 보면 글쓰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창작이라는 게 엄청나게 창의적인 작업이고 노력과 능력과 고통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글을 쓰지 않고 무려 결말을 47가지나 써보고 나서 결말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하니 글쓰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번에 쓴다고 하는 거 진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 자, 여기 해밍웨이가 나왔고요. 버지니아 울프가 나왔습니다. 첫 소설 출간을 완성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동안 뭐 먹고 살지? 그동안 뭐 해 먹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사나요? 힘들겠네요.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창작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쉬운 것이 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절은 남의 걸 베껴 쓰는 것이 허락받지 않고, 자, 남의 고통스러운 작업의 결과물을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나쁜 행위인 거죠. 남의 걸 내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해서 주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표절을 뭐에 빗대었습니까? 물건을 훔쳐서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한 것과 똑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글을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표절과 그 다음에 물건을 훔쳐서 자기 것인 양 쓰는 것, 이 둘은 자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네요.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유추라고 하죠. 유추. 자, 유추에 의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절이라는 게 절이 훔칠 절자예요. 훔쳤습니다. 뭐를? 표현을. 어떤 표현이나 문장을 자, 훔쳐 쓰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선생님 OX 문제를 출제를 해볼게요. OX 문제. 자,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절이 나쁜 거잖아요. 남의 거 허락 없이 베껴 쓰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허락 받으면 베껴 쓸 수 있을까요? 남의 글에 허락을 받으면 베껴 쓸 수 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어떤가요? 허락받으면 베껴 쓸 수 있죠. 그죠? 나 당신의 글을 내가 인용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인용 표시를 하고 허락받고 쓴다면 베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허락받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베껴 쓰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남의 걸 베껴 쓰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까? 허락받고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여기서 이건 X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자, 언제나가 틀렸죠. 언제나가. 베껴 쓰는 것은 허락받지 않을 때만 문제가 되고 허락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가 X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것도 문장을 써볼게요. 그렇다면 허락을 받으면 출처를 안 밝혀도 될까? 저 써볼게요. 허락을 받으면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락을 받아도 당연히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자,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 No, 밝혀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도 출처를 밝혀야 돼요. 선생님도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많이 썼는데 내가 어떤 연구학에서 어떤 학자나 선배들의 어떤 연구를 개념이나 문장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그럴 때 당연히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해 두면 되겠고요. 자, 아까 유추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유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표절과 물건 훔치는 거. 자, 이것도 연관사항을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실제로 사례를 들고 있네요. 예시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 실제 사례네요. 실제 사례. 이런 일 되게 많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고위 관료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의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끝단락이네요. 되게 짧은 글이어서. 자, 보겠습니다.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글쓰기는 뭐다? 상호작용이다. 글쓰기라는 건 내가 혼자 쓰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글을 쓴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죠. 글쓰기가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그것을 안 지킨다면 건강한 소통은 기대할 수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첫 번째 문제점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성, 정직, 합리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소통이 불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닐까?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공동체 시스템 자체가 실행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글쓰기가 사회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사회가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 의사결정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실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쓰기 윤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그렇죠? 진실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특히 인터넷처럼 파급력이란 다른 데로 미치는 힘, 다른 데 미치는 힘입니다. 자, 파급력을 지닌 매체의 글을 쓸 때는, 자, 그것이 독자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자, 올바른 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 당연하죠?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의 윤리가 어떤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별표해 놓고 여기 내용을 암기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는 거. 거짓이나 과장. 자신의 경험 생각을 거짓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는 것이 개인 차원의 쓰기 윤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도 자기가 한 거를 약간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있겠죠. 예컨대 한 번 성공한 것을 10번 성공했다. 10%인 걸 50%인 걸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개인 차원의 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해 놓을게요.
자, 두 번째, 사회 차원의 쓰기 윤리는 허락 없이 남의 거를 베껴 쓰는 거, 그 다음에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히는 거. 기본적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남의 글, 다른 사람의 글과 연결돼요. 개인 차원의 여익은 자신 거, 개인 차원은 누구 거? 자신의 것을 가리키고요. 사회 차원의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거를 자기 것인 양 쓰는 겁니다. 남의 거. 자, 사회라고 하는 건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두면 되겠고요. 개인 차원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험,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차원의 쓰기 윤리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표절을 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출처를 밝혀 쓰는 거, 그죠? 표절하는 거 안 되고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내용 볼까요? 자, 쓰기 윤리를 기준으로 다음 사례. 자, 사례에 대한 평가. 이 각각의 사례가 이게 개인 차원의 윤리인지 사회 차원의 윤리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대학교 스땡땡땡이 실험 결과를 조작해서 보고, 자,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 차원의 쓰기 윤리 위반입니다. 유명 작가인 네모가 외국의 작가가 쓴 소설 일부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쓴 뒤 자신의 걸로 발표했습니다. 남의 걸 베껴 쓴 거니까 당연히 사회 차원의 윤리가 되겠죠. 사회 차원 윤리 위반입니다. 자, 표절을 한 거네요. 자, 고등학생인 세모는 누리집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친구들의 글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담아 댓글. 자, 댓글을 쓸 때 자신이 경험했던 진실을 자신 거를 갖다가 제대로 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네요. 윤리를 잘 지켜 글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확인해 봅시다. 개인 차원 윤리 위반과 나는 사회 차원 윤리를 잘 지키고 있다. 공부할 따로 정리할 내용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 태도를 점검해 보자라고 하고 있네요. 자, 거짓을 쓰면 안 됩니다. 허위 사실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 차원의 일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글을 짜깁게 썼다. 이거는 사회 차원의 윤리가 되겠네요. 출처를 이것도 사회 차원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올바르게 해석해서 활용하였는가? 사실대로 기록하였는가? 자, 이거는 개인 차원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표현했는가? 이것도 개인 차원의 윤리가 되겠고요.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되는 표현을 이건 사회 차원의 윤리가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급의 글쓰기 윤리 서약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서약서. 우리는 앞으로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이들은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다음과 같은 쓰기 윤리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자,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쓰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 이거는 개인 차원의 윤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사회 차원의 윤리죠. 다른 사람의 글이니까 짜깁기 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회 차원의 윤리죠. 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힌다. 이것도 사회 차원의 윤리죠. 차별이나 편견의 표현을 쓸 때 이것도 사회 차원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자, 마지막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예컨대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창작한 사람을 가리킨다 나와 있네요. 자, 예시를 두고 있는데 근데 소설시 같은 이런 것들을 뭐냐면 글쓰기죠, 글쓰기. 문학과 강연물을 포함한 글쓰기. 자, 문학과 비문학을 포함한 것을 다 망라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그죠? 작곡한 거, 연극, 그 다음에 무용 등등등, 그 다음에 미술, 여러 가지 미술, 자, 그 다음에 건축, 사진, 영상, 지도, 도표, 설계, 도형 같은 도형 저작물도 포함되네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예시가 쭉 나왔는데 2차적 저작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것들은 여기 나온 것들은 1차적 저작을 가리키는 거고요. 2차적 저작은 뭐냐? 그거는 원래 1차적 저작물인 1차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편형, 각색, 영상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2차적 저작물, 그러니까 1차적 저작을 바탕으로 한 번 더 파생이 된 거네요. 근데 이것도 그럼 이건 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되게 쉬운 단어이죠. 이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